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다른 이야기를 못했는데, 사실 지금 환율 이야기라든지 다가오는 테이퍼링 이슈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할 이야기는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해당 주제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금 담아두면 좋을 종목들, 그리고 또 저 에이스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지 종목을 막 리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밝히고요. 제가 종목을 고르는 관점이나 매수하는 타점 등을 공유하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종목 괜찮은데, 자리 괜찮은데 라고 싶으시면 같이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궁금하신 것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하나 달아둘게요.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해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자리는 사실 삼성전자 차트인데 너무 심한 급락이 나온 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중에 뭘 담아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반도체 섹터 종목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리포트가 나옴. 네. 그래도 이제 아무 종목이나 담을 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종목만, 반도체 섹터의 몇 가지 종목만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는 LB세미콘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OSAT 종목들은 억울하게 내린 감이 있다라고. 네, 종목들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LB세미콘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 돌파를 도전하러 가다가 갑자기 4일 연속으로 화수목금, 이게 몇 프로냐면 거의,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12%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OSAT 종목들은 이번 반도체 악재 뉴스와 거의 연관이 없음. 네, PC용 DRAM 가격 하락 이슈라고 했었죠. 근데 OSAT 종목들은 이거 메모리 분야도 아니거든요. 더더욱 PC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LB세미콘 같이 OSAT 종목들은 좀 억울하게 같이 얻어 걸려서 하락이 나온 감이 있는 거죠. 4대장,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페스, 그 다음에 LB세미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까지. 이 외에도 이제 이 자회사들, 네페스 아크도 있고 LB 루셈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빼고 요 4개 종목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또 설비 투자 800 몇십억짜리 설비 투자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내렸는데, 보시면 요 날이죠. 예, 상대적으로는 덜 내렸어요. 그래서 요 종목을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더 내려왔다면, 한 60일선까지 내려왔다면 테스나를 추천드렸겠지만 20일선 지지하고 있어요. 이 종목 말고 저는 이제 앞에 LB세미콘을 좀 추천드린다라고. 왜냐면 이게 과대낙폭주라고 보는 거고요. 자, LB세미콘 기억해 두시고, 한 종목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PSK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PSK.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저는 이번 주에 반도체 2종목 더 담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한 종목이 PSK예요. 이 종목은 제 최애 종목이고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번 주 반도체 하락 때 가장 큰 하락을 맞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반도체 섹터 전체 악재 플러스 개별 악재까지 터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심했던 종목.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정말 차트 보면 거의 끔찍하죠. 네. 보시면은 이날이죠. 이날 장중에 11.6% 하락을 했어요. 무슨 악재가 터졌냐면 이거 잠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또 주주분들 많으실 텐데,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시각 공정하는 오타가 많네요. 반도체 장비 회사. 시총이 약 100조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이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PSK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날 이제 수요일날 PSK의 램리서치 PSK에게 소송검
이날이 수요일이에요. 이 뉴스가 퍼지면서 장중 11% 하락, 장 마감까지 11% 하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PSK가 새로 진출하려는 사업 중에 베벨 엣지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스페링이 잘 제가 모르겠는데 ETCH 맞을 거야. 막 이렇게 베벨 엣지 분야, PSK가 신규 진출하려는 분야. 근데 이 베벨 엣지가 뭐냐면, 이 베벨 엣지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을 조금 간단히 알면 좋은데, 이게 PSK라는 회사가 시각 공정에서 베벨 엣칭이라는 신사업에 뛰어들 예정이었는데, 이게 그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요. 그 웨이퍼에서 불순물들, 그다음 이물질들을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그 PSK가 그 기술을 하는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사업은 아니고 이제 신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수주를 본격적으로 따온 것도 아니고 매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PSK가 이 분야에 진출할 때 랩리서치의 기술을 PSK가 훔쳐왔다, 특허를 침해했다, 뭐 이런 소송이 걸린 거죠. 근데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장중에 11% 하락이 나온 건데, PSK가 랩리서치보다는 분명히 작은 회사지만 그렇게 허술한 회사는 아니에요. PSK가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그러니까 만만한 회사, 그냥 막 이렇게 막 개잡주 같은 그런 회사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은 회사라는 근본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랩리서치는 한편으로는 경쟁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경쟁사의 기술을 베껴올 정도로 PSK가 허술하게 사업 진출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설령 만약에 이 PSK가 신규 진출하는 이 분야에서 정말로 랩리서치의 기술을 어떤 베껴왔다,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더라도 PSK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 시장은 베벨 엣칭 분야는 랩리서치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PSK가 우리도 한번 발 좀 담가 볼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랩리서치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소송을 걸어버린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웬 조그만 한국 회사가 형님 저도 숟가락 좀 얹어 가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이 자식 하면서 때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소승전으로 간다고 해도 최소 1, 2년은 지나야 판결이 나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단기간에 판결이 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하루 만에 PSK가 11.6% 하락이 나왔다? 그럼 이거 저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PSK가 경쟁 회사의 특허를 대놓고 침해할 정도로 허술한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특허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PSK의 메인 사업은 이거라고 했죠. 메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막 신규 진출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컨센에는 심각한 타격이 없을 것이다. 결론 수요일 하락은 과하다. 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담았습니다. 담고 바로 물려버렸죠. 네, 저는 근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제 최애 종목이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공매도 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뭔가 작업이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사서 물렸지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괜찮은 회사다라는 것 저는 믿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많은데 그래도 LB세미콘과 PSK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이외에도 좋은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종목 정도만 더 추천을 드리면 세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윙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금요일에 반도체 섹터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그 난리통에도 장막판에 밀어올린 종목들이 있어요. 빨간불로 마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테크윙이에요. 보세요. 금요일날 밀어 올렸죠. 이거 분봉으로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5분봉으로 볼게요. 금요일날 여기 하락했다가 밀어 올렸어요. 또 이런 종목이 뭐가 있냐면 유니테스트 같은 거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아래 꼬리 한번 보세요. 정말 막 엄청난 기상이 느껴지죠. 밀어 올렸습니다. 또 하나만 더 리노공업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이거 양봉까지는 아닌데 이 아래 꼬리 한번 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밀어 올리는 힘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종목을 좀 적어볼까요? 금요일 테크윙 유니테스트
텍스트, 리노공업, 오히려 양봉 마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DDR5 관련주라는 것. 네, DDR5 관련주다라는 거예요. 이 DDR5도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TMI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DDR5 관련주를 검색해 보세요. 아마 이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심택이라든지 또 뭐 소켓 만드는 ISC 같은 종목들도 DDR5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시장이 어려운 중에도 밀어 올리는 힘이 대단했다는 것, 그 DDR5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 중에 저는 테크윙을 추천을 드려요. 꼭 테크윙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또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리노고봉은 굉장히 좀 이제 좀 사이즈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테크윙이나 유니테스트 정도를 담아두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텍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테크윙을 추천드린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테크윙 관심 있게 보셨다가 괜찮다 싶으시면은, 어이구 깜짝이야, 괜찮다 싶으시면은 지금 자리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기술적으로도 121선을 딱 터치하고 지지 받아줬죠. 아마 여기서 좀 더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금방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섹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반도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반도체 이야기만 너무 길게 하는데, 다른 섹터 종목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뭐 너무 하락 장세여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있었던 큰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1조 달러 규모, 1조 원도 엄청 금액인데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통과된 법안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흔히 SOC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사회 간접 자본. 네, 여기서 도로, 뭐 공항, 철도, 항만, 뭐 토지, 이런 사업들 포함된 예산안 통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국내 사회간접 자본 투자니까 우리에게 직접 수혜가 될 만한 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장도 지난 한 주간 하락장이어서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없는데, 굳이 뭐 따지자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두산밥켓 같은 종목들, 진성 TEC, 그리고 해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굴삭기라든지 뭐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사실 거의 움직인 게 없습니다. 수산밥켓도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진성 TC는 지난 한 주 좀 움직이긴 했죠. 진성 TC는 뭐 꽤 큰 상승이 나왔어요. 주봉으로 보면 거의 뭐 14%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해인 같은 종목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세면서 거의 뭐랄까 좀 중심으로 어떤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그런 뉴스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투자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닌 3.5조짜리 3.5조 원이 아니라 3.5조 원이 아니라 3.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7, 8년치 되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 8년치 예산이 버금가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의 공화당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민주당 블루웨이브란 말 들어보셨죠? 예, 공화당이 반대해도 다수당인 네, 9월 중순쯤에, 9월이 가기 전에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예정,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야 너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반대를 해도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산 안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가, 요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이제 1조 달러짜리 때는 이 SOC 사업, 사회간접 자본, 이거는 공화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돈이다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 포함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탄소 배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예산이 다수 포함.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쪽에도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보이죠. 대표적으로 수소, 그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광 먼저 써볼까요?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식으로 수혜를 입게 되겠죠. 종목들 한번 써보면 태양광은 대장 명확하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장주. 그 다음에 테마주는 신성 ENG, SDN,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도 여기에 들 수가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들어보셨죠? 유니테스트까지 테마주 이렇게. 근데 유니테스트를 태양광을 보고 사기엔 좀 그렇고 DDR5를 보고 산다면 모를까. 풍력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죠. CS 윈드, 자회사 CS 베어링, 그 다음에 삼강 MNT 대장주, 요거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슨, 동국, 그룹주, 테마주, 한 종목 정도 더 하면 스페코 정도 넣을 수가 있겠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수소가 큰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종목 정도 더 넣을까요? 세아제강은 일단 뺄게요. 수소 관련주는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소를 만약에 한다면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그 다음에 또 풍국주정, 종목이 굉장히 많죠. 유니크, 수소, 충전소하는 EM코리아, 자회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것도 있겠고, 한국가스공사도 있겠네요. 수소 운반. 이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진다이아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한국가스공사 사실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도 빼면 이 정도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고 이 정도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대장주 라인에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냐면 역시 CS 윈드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풍력 중에서도 대장주 CS 윈드. 네, 한번 차트 보시면은 CS 윈드 차트를 보시면 9만원 정고점 돌파 시도했다가 맞고 떨어지는 지금 이 자리, 딱 눌림목 자리라서 저는 굉장히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강 MNT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봉으로 보면 거의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CS 윈드를 매수했거든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모아가고 있긴 한데, 제가 CS 윈드를 매수했는데 삼강이 날아가는 걸 보고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물론 했죠. 부럽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CS 윈드를 들고 있는데 CS 윈드는 안 가는데 삼강만 날아가네. 와, 진짜 거지 같네. CS 윈드 개잡주네. 이러면서 CS 윈드를 팔고 삼강을 갈아탄다? 이러면 이제 정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장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장세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래서 짝꿍 매매, 후발주 매매 라는 이름이, 이런 매매법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었음. 실제로 제가 책에서 공부한 것들 중에 이런 매매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강 MNT가 날라갔으니까 다음 CS 윈드 간다. 그래서 샀더니 하락하네? 이러면 이제 물리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매매법이 있어. 이런 매매법이 실제로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현재는 개별주 장세, 종목 장세라고 해서 가는 놈만 경향이 있음. 이게 현재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움직이긴 하는데 시간차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은 2차 전지도, 양극재들도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때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LNF가 가고, 그 다음에 코스모신소재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삼강 MNT가 움직였다면, 내 CS 윈드는 왜 안 가요? 개잡주네, 팔아버릴까? 삼강으로 갈아탈까? 이러지 말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와, 삼강이 가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CS 윈드나 베어링이겠구나, 내 차례가 오겠구나 라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이런 종목 보시면은 횡보하면서 눌려있을 때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적은 당연히 좋죠. 이 풍력 해상타워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CS윈드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조금 더딜지 몰라도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61선 깨고 시세가 아래로 꼬라박는다. 그럼 뭐 저는 이제 눈물 흘리는 거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울면 되고, 저는 이 미국 인프라 투자한 이 3.5조짜리 이거를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와 관련해서 CS인드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한 상태예요. 저는 단타도 하지만 단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재미로 조금만 하고 주로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을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왜 이 타점에 매수를 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물론 전 여기서부터 모아갔지만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좀 걱정을 덜 하겠구나 라는 그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 드릴 종목들은 테마를 어떻게 잡냐면 코로나 이후에 움직일 종목들 미리 매수해 보자.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로 4차 팬데믹 진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일 확진자가 거의 2,000명 계속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 확진자를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줄어들지 아니면 더 심하게 돼서 5차 팬데믹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3차 팬데믹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꺾이는 분위기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때 분명히 어떤 섹터에서 시세가 나올 거냐면, 그때가 되면 지금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뭐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 또는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시세가 죽겠죠. 그럼 이때 이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떤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다시 여행, 항공, 그 다음에 뭐 면세, 쇼핑, 의류, 화장품 이쪽에서 또 시세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제가 2개월 전인가 이 영상에서 영원무역을 추천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이쯤이거든요. 이쯤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도 이때 샀었어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4차 팬데믹 무슨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저도 이때 매수했다가 느낌이 쎄해서 바로 그냥 단타처럼 매도를 해버렸는데 매도하길 잘했죠. 혹시 제 영상 보고 사신 분들 계시면 제가 정말 죄송한데 4차 팬데믹이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한 달을.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설마 여기서 더 늘까라고 역발상을 해보는 거죠. 정말 바닥이 나온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의류 쪽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 적어볼까요? 한세실업, 영업무역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 쪽에서는 뭐 계속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대한항공 이 정도 그냥 메이저 항공사들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면세는 호텔신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카지노도 있죠. 카지노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이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참 특이한 종목인데 지금 뭐 주가 차트는 좋지 않지만 이 제주도에 올인한 회사거든요. 제주도 카지노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적에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에 그 카지노가 대박을 칠지 안 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정말 스윙 잘 버티고 잘 기다리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매수는 안 했지만 이 종목들 중에 한두 종목 정도 타이밍 봐서 매수해 놓을 생각입니다. 설마 5차 팬데믹 가는 일은 없겠죠. 없기를 바라야 되고, 또 코로나가 극복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서 하나, 이 종목 정도, 뭐 한두 종목 정도 매수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놓고 움직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종목들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기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종목들도 그렇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거운 종목들이었다면 이제 가볍게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주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정치 테마주인데요. 정치 테마주 요즘 돌아가는 게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번 주 장이 안 좋았는데 아주 뜨거웠던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홍준표, 유승민 관련 주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게 돌아가죠. 뭐 윤석열이라든지 최재형 같은 야권 잠룡들이 국민의힘 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여권 후보들과 윤석열, 최재형 후보들이 오히려 주가가 잠잠 관련주들이,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최재형도 뜬금없이 주중에 사퇴 소리 나왔습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할 것이다 뭐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이루온 같은 종목들도 급락이 나왔고, 뭐 또는 뭐가 있죠? PPI, 인포뱅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최재형이 주춤하는 사이에 홍준표가 3일 같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3일 기업 공사는 이제 유승민 관련주죠. 21%,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 전통적인 유승민 관련주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홍준표와 유승민 관련주들이 오히려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유승민과 홍준표 관련주들이 막 52주 신고가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아닌 것도 아직 있거든요. 시세가 제대로 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적은 게 사실이에요.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를 5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에 참가하실 분들은 유승민과 홍준표 관련주들을 검색해 보시면서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유승민 관련주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3일기업공사나 대신정보통신이 있겠고, 홍준표 관련주는 뭐 3일도 있고, 경남스틸도 있네요. 경남스틸. 그 다음에 뭐 한국선제 정도 포함될까요? 예전에 새우글로벌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홍준표 관련주였는데 이게 이제 뭐 정지가 되면서 탈락됐죠. 아무튼 이런 종목들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 물론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또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뭐 매수할 만한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종목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도 양극재 관련주들, 뭐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 BM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섹터 분위기가 전체가 굉장히 좋은데, 이미 오른 종목 말고도 제가 봤을 때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은 종목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뭐 그 종목들은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을게요. 최근 몇 그레일 동안 이제 자율주행 테마도 괜찮았고, 모트릭스 같은 거 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자율주행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괜찮게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도 주요 종목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테마주나 급등주 매매에 올라타지 마시고요. 요즘 막 급등했다가 길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는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시길 바라고, 최근 시장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대형주들은 안전할까 싶어서 매수하면 힘없이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사람 지치게 짐 빼게 해놓고, 또 테마주들 매매하자니 이건 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 것 같고, 이래저래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당장의 수익이나 욕심, 조급함을 더 버리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급한 마음에 막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천천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서 주식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 궁금한 게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보도 교환해 가면서 사람들과 같이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식 매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